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기업체에서 조직문화 진단을 한다면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자산이 어떤 거고 우리 회사의 어떤 강점과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문화적인 관점에서 진단하는 게 조직문화 진단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작업이 설문조사였죠.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한 50개 문항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기업체 대상으로 저희 조직문화 진단 용량을 해보면 첫 단추, 그러니까 설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대한 길잡이 역할로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에 보면 첫 번째 작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에 대한 로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로데이터가 이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게 다 숫자입니다. 뭐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데이터죠. 의미 없는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통 이걸 이제 지수값으로 이제 다 산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원 데이터, 그러니까 설문지를 온라인 설문해서 노래 다운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첫 번째 가공된 해중 확정본은 절대로 변경되면 안 됩니다. 서중한다면. 많은데 실수하는 게 뭐냐면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분석을 똑같은 거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응답률이 이제 80% 정도 나오게끔 해야 되고, 80% 왜 나와야 되냐면 허수값이 있어요. 허수값. 그러니까 데이터로서 인정받지 않는 잘못된 값이 있어요. 그 허수값이 보통 있다는 거예요. 그 허수값이 항상 있다 보니까 이 80% 이상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80%는 허수값 많다 해봐야 10% 뺀다 해도 70% 되겠죠. 그 70% 이상 돼야지만 윗분들한테 보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이제 그렇게 작업해서 한 80% 이상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이거 가지고 이제 종료되면 그 온라인 시스템에 이제 데이터가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으면 이게 이제 엑셀로 돼 있어요. 엑셀로 된 상태에서 봅니다. 보면 문항이 한 50개 칩시다. 50개 문항이 있다 해서 보면 꼭 보면 한 40번까지 응답하고 41번부터 50번까지 응답 안 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응답이 중간에 보통 설문 응답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 한 30분 정도 응답하고 잠시 일하고 다시 돌아오면 31분부터 응답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외부 시스템은 가능해요. 이게 외부 돈을 내고 하는 시스템은 내가 막 30분 하고 31분부터 하고 싶으면 다음에 했던 31분부터 갑니다. 그렇지만 보통 비용 절감 때문에 사내 시스템 많이 쓰거든요. 사내 시스템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 무료 시스템, 설문 시스템을 쓰는데, 그럼 갔다 오면 이게 31분부터 안 돼. 다시 1번부터 해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에 허수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허수값이라는 게 1번부터 50번까지면 50번까지 전부 다 응답한 친구 중에서 꼭 보면 2, 3, 2, 3 이렇게 쓴 친구 있어요. 이게 패턴인 친구였어요. 귀찮다는 거죠. 그러면 4, 4, 4, 4, 4, 4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는 그 설문 데이터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과감하게 빼야 됩니다. 이게 보통 불성실 응답자라고 합니다. 보통. 아니면 우리 업자들만은 허수값이라고 합니다. 허수값. 데이터도 가치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똑같아야 돼요. 이 원칙은 1번부터 50번까지의 답변이 다 한 친구만 인정받는 거예요. 만약에 한 4,000명 친구가 4,000명 응답했는데 중간에 응답 안 한 친구가 한 150명 있어요. 그 배상 200명 있죠. 200명 있으면 3,800명만 1차적으로 데이터도 노데이터도 인정받아요. 받고 여기서 이제 허수값을 빼야 됩니다. 허수값. 미응답자 뺍니다. 200명 빼고 그다음에 리버스가 있어요. 리버스. 이건 조금 나서 요 사이에 요게
허수값이 있어요. 허수값. 그러니까 4, 4, 4, 4, 4 이렇게 답변한 친구, 3, 3, 3 답변한 친구, 이런 친구들 가만히 다 제거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 통계 분석하든지 아니면 뭐 엑셀 하면 다 나옵니다. 그 허수값을 제거하면, 허수값 하면 보통 200명 칩시다. 그냥 총 400명, 4,000명 다 뺐지만 실제로 데이터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허수값 빼고, 불성실 빼고, 다 빼고 하고 보면 3,600명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400명은 그냥 응답했지만 그냥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리버스 문항이 있어요. 리버스 문항. 리버스 문항이면 역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정지문합니다. 우리 조직은 창의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한다면 역지문은 우리 조직은 창의성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통 이거 반대로 입력이 되겠죠. 이를 오름쪽 펜 쉽게 많이 쓰는 방법인데 1, 2, 3, 4, 5면 1을 응답하는 사람도 5도 치되고 5는 4, 3은 3, 이건 2, 요거는 이렇게 입력이. 요거 이렇게 해서 데이터 변환하셔야 돼요. 변환해서 리버스 문항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역지문은 허수값을 찾는 것도 있어요. 정지문과 역지문 똑같은 문항을 정지문과 역지문을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좀 간격을 띄어두고 만약에 뭐 3번이면 정지문이면 한 40번 정도 역지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 값이 같은 게 있어요. 다이트면 그 친구는 허수값인 거예요. 만약에 앞에는 4인데 뒤에서 2졌다.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허수값 추출하기 위해서 리버스 넣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스 있는 거는 그걸 이렇게 변환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문항 두 번 보면 애초 소유값보다 뒷단의 허수값 찾기 위한 항목은 그 항목을 통째로 삭제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 리버스까지 하면 진짜 여기까지가 진짜 로데이터입니다. 로데이터. 3,600명을 통계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되는 거야. 이거는 절대 요거 가정은 확정 지으면 요거 변경하면 안 됩니다. 데이터 수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종 확정된 로데이터는 어떤 경우에도 수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 데이터 틀려서 빼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단계까지 해서 확정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보통 로데이터에서 간 그 다음 단계가 이게 지수값이 있어요. 자, 지수값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지수값이에요. 지수값. 그래서 뭐 5점 척도를 하는지, 뭐 5점 척도를 하는지, 5점 척도를 하는지, 아니면 퍼센트 할 건지, 아니면 100점 만점을 할 건지, 다양한 지수값을 맞추셔야 돼요. 그 지수값을 가지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 지수값을 여기서 보면 긍정응답 비율을 합니다. 자, 긍정응답 비율을 한다면, 자, 요게 긍정, 4, 5, 요게 긍정, 요게 보통, 1, 2가 부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도 부정을 봅니다. 이게 그래서 4, 5를 선택한 퍼센트, 비율, 퍼센트 보는 거예요. 요거 이제 각 항목별로 전체 3,600명에 대한 데이터에서 각 항목별로의 지수값 다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보면 이제 항목 개별 문항별로 이제 이 지수값에서 지수값을 하나만 써야 됩니다. 부정 지수값, 긍정응답 지수값, 보통 긍정응답률 요걸 지수값으로 한다면 이게 퍼센트죠. 그럼 이게 30이면 100명 중에서 4, 5도 선택한 비율은 30% 되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개별 문항별로 문항이 50개지 않습니까? 50개 문항이 다 척도 검사 한단 전자에서 한다면 여기 각 개별 문항 1번부터 50번까지의 지수값 다 나오죠. 두 번째, 영역별로 분명 50개 문항은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또 지수값 뽑을 수 있어요. 중항목도 있죠. 보통 서형 문항이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개별 문항, 보통 개별 문항 알죠? 요 각각의 지수값을 뽑을 수 있죠. 지수값을 뽑아서 하는 게 지수값 산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별로, 인구 통계 항목별로, 인구 통계 항목 말씀 뭡니까? 소속, 직위, 아니면 성별, 연령,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연령은 잘 안 씁니다, 요즘은. 보통 공공기관들이 많이 쓰이는데, 보통 직급이 올라갈수록 연령을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소속, 직급, 아니면 성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 이 각 그 소속별로 뭐 A본부, B본부 별로의 지수값을 다 뽑을 수 있어요. 요렇게 여기까지는 다 최종 산출물까지 결과는 엑셀입니다. 결국 이거는 엑셀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수값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비교 분석하는 거죠. 그럼 비교 분석해서 이제 이 의미 있는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사업 초창기 때 저희 회사 이게 조직물 진단 컨설팅 할 때 조정기 때 요거 몇 번 했습니다. 이게 한 두 번 하니까 진짜 또 바보 같은 짓만 몇 번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보통 처음에 비즈니스 처음 할 때는 사업 초창기 때 다 이렇게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이런 과정은 뽑은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면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우신 실무 지식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